짧은 소설입니다. 눈 녹은 뒤 떠난 여행 1회. 치유의 감자. 핀란드 쿠오피오의 교환학생들은 대부분 렌트가 저렴한 공동주택단지에 살았다. 플랫이라고 불리는 형태의 4층짜리 건물이어도 엘리베이터는 없었다. 한 플랫당 방이 4개였는데 그중 조금 비싼 방 하나에는 개인 화장실과 싱크대가 딸려 있었고 나머지 3방을 쓰는 학생들이 공용 부엌과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는 구조였다. 나는 그곳에서 루시아를 만났다. 우리는 부엌 맞은편, 야, 이거 좀 확대할 수 없나? 글씨를? 어, 오케이. 이 정도면 되겠어요. 우리는 부엌 맞은편 자리에 한 방 2개를 나란히 배정받았다. 턱까지 내려오는 갈색 단발머리에 늘 쓰고 다니는 은퇴 안경이 호박색 눈동자와 잘 어울리는 친구였다. 스페인 세고비아 출신인 그의 영어에서는 남유럽 특유의 어조가 묻어나왔는데 그 리듬감을 나는 무척이나 좋아했다. 어디선가 그런 말투가 들려온다면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한번 뒤돌아볼 정도로. 다른 플랫메이트들은 학교 실험실에서 일하느라 플랫을 비우는 일이 잦았기에 주로 나와 루시아가 같은 시간에 부엌을 공유하곤 했다. 그래서 서로의 식습관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루시아는 내가 아주 뜨거운 국물을 먹을 때마다 매번 놀랐고 또 매번 놀렸다. 어쩐지 부끄럽기도 했지만 하지만 왜 이렇게 못 읽지? 부끄럽기도 하지만 나 자신이 영락 없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은 쌀밥과 국물에 집착할 때였다. 이왕 온 거 그 나라의 문화를 최대한 경험해봐야겠다고 마음먹고 온 교환학생이었지만 마음과는 달리 위장이 밥을 지독히도 원했다.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일이 예사인 핀란드였기에 더 그랬을지도 모른다. 결국 나는 1시간 거리인 시내까지 눈길을 헤치며 자전거를 타고 나가온 오프 버튼 외에는 별다른 기능이 없는 작은 밥솥을 하나 구입해 쌀밥을 짓기 시작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보내준 봉지 라면과 분말로 된 인스턴트 장국 같은 것들을 곁들여 먹었다. 한 끼에 반 봉지씩 아껴가며. 핀란드의 악명 높은 겨울 날씨는 밥을 먹는 동안 국물을 금세 식혀버리곤 했다. 나는 그것을 여러 차례 다시 데워 먹기를 반복하다 나중에는 아예 인덕션 화구 앞에 선체로 국물을 끓이면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저도요. 저도 한 번씩 샤브샤브 해 먹을 때 이렇게 먹습니다. 그냥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끓이면서 먹어요. 브루스타로 전골을 끓이면서 먹거나 뚝배기에 바글바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를 먹는 건 사실 한국 사람에겐 익숙한 일이니까. 하지만 루시아는 내가 끓고 있는 냄비에 숟가락을 넣어가며 식사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모양이다. 내게 혀를 내밀어 보고 한 뒤, 병원에 가지 않아도 괜찮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다. 귀엽다, 그죠? 하지만 정말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하지만 그 스프는 끓고 있는걸? 난 원래 끓는 걸 잘 먹어. 그런 걸 좋아해. 루시아는 그런 나를 신기해했고, 내가 서서 국물을 떠먹고 있을 때마다 부엌과 로비를 나누는 가벽 뒤에서 고개만 다분히 의도적으로 빼꼼 내밀고 날 지켜보았다. 장난스러운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돌리면 그 애는 일부러 나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외치곤 했다. 세상에 우리 집엔 끓는 스프를 마시는 여자가 산다. 강철로 된 혓바닥을 소유하고 있다. 그때마다 나는 웃으며 외쳤다. 루시야, 그만 놀려. 근데 여자가 산다? 둘 다 여성분인가 봐요. 어느 날은 빼꼼 내밀 루시아의 얼굴 위로 또 다른 핀란드 친구의 얼굴이 함께 보였다. 루시아는 날 바라보면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말 맞지? 정말로 끓고 있는 걸 마시다니까? 루시아, 그만 놀려. 도망가자, 도망가. 루시아의 익살과 호들갑은 날 항상 웃게 만들었다.
핀란드에서도 가장 추운 1월, 호된 몸살 감기에 걸려 끙끙대던 어느 겨울날이었다. 루시아는 한국에서 가져온 해열제 몇 알로 며칠째 연명하며 누워있던 나를 위해 당근과 감자를 숭덩숭덩 크게 썰어 넣은 치킨 수프를 끓여주었다. 고향인 세고비아에서 아플 때면 할머니가 항상 끓여주던 레시피라고 했다. 아파서 입맛이 별로 없지만 트레이에 수프 그릇을 올려 내 방 침대까지 가져온 루시아의 정성에 이불을 벗고 일어났다. 베개를 세워 벽에 기대 앉자 말자 루시아가 한 스푼 가득 든 스프를 호호불어 내밀었다. 나는 양손을 이불 속에 그대로 둔 채 고개만 내밀어 숟가락에 입을 대고 후루룩 들이마셨다. 동그란 은퇴 안경 너머 루시아의 눈동자가 유난히 반짝거리고 있었다. 그 기대 어린 눈길에 부응하기 위해 무조건 맛있다고 하려고 했으나 따뜻한 국물이 혀에 닿는 순간 그런 결심과 상관없이 맛있다는 말이 자동으로 터져나왔다. 어설픈 영어가 아닌 순 우리말로 맛있다는 새 음절이. 루시아는 내 한국어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아, 이렇게 물었다. 방금 맛있다고 한 것 같은데? 나는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 루시아. 정말 맛있어. 고마워. 루시아는 이걸 다 먹으면 분명 기운이 날 거라고 말하면서 내 어깨를 도닥인 다음 방문을 닫아주고 나갔다. 루시아가 나가고 난 뒤 나는 침대 위에서 루시아의 치킨 스프를 한 숟갈씩 천천히 음미했다. 이 음식은 분명 내가 아는 어떤 음식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맑고 기름지면서 동시에 칼칼한 닭국물. 5분쯤 지났을까?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뒤이어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루시아의 얼굴이 보였다. 레이디 잠깐 점검 나왔습니다. 무슨 점검? 루시아는 말없이 스프 그릇에 손바닥을 대보더니 말했다. 다시 데워야겠어. 충분히 뜨겁지 않아. 먹던 스프 그릇을 냈다 집어 들고 나가는 루시아를 향해 내가 앉은 채로 손살을 쳤다. 괜찮아. 지금도 따뜻한걸? 아니야. 충분히 뜨겁지 않아. 너는 완전히 팔팔 끓는 뜨거운 스프를 좋아하잖아. 루시아 정말 괜찮아. 지금도 충분해. 아니야, 한 번 더 데워줄게. 기다려봐. 루시아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수프를 다시 데우기보다는 따뜻한 쌀밥을 가져다 달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나도 모르게 스쳤고, 그런 염치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좀 황당해서 살짝 웃어버리고 말았다. 루시아의 치킨 스프는 한국에서 온반이라고 불리는 음식과 아주 가까운 맛이었다. 온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 집 온반 역시 닭육수를 썼다. 여기에 따뜻한 쌀밥 한 공기 말면 국의 온도가 좀 더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정확히 내가 알던, 내가 먹던, 내가 좋아하던 바로 그 온반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당연히 그런 말은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다. 공룡 부어킨이 미니 밥솥의 사용법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기도 했으므로 나는 따뜻한 치킨 스프를 떠먹는 동안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닦으며 벽에 기대 가만히 루시아를 기다렸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노크 소리. 어느새 루시아가 다시 데운 치킨 스프를 가지고 돌아왔다. 커다란 오븐용 장갑을 양손에 낀 채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디디며 뜨거워서 맨손으로 만지기도 힘든 수프 그릇을 다시 침대 옆 협탁 위에 올려둔 루시아가 내게 눈을 찡긋 보이며 나갔다. 나는 방금 데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을 한 스푼 떠먹었고 그 구수하고도 칼칼한 온기가 입안에서 사라지기 전에 숟가락으로 감자를 크게 잘라 입에 넣었다. 아, 짭조름한 고기 국물이 진하게 스며든 부드러운 탄수화물의 맛. 정말이지 그 순간만큼은 밥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다. 음.
2023년 7월 13일 오후 5시. 나는 새로 장만한 새하얀 캐리어를 들고 신나는 음악을 들으며 인천공항 출국장에 들이서고 있다. 귓가에 흘러나오는 노래는 나의 오랜 친구 예진이가 보내준 2000년대 추억의 팝 유튜브 재생 목록이었다. 레이디 가가의 For, Forget 포켈 페이스 포켈 맞나? 파파라지? 파파라지 브리티니 스피어스의 Piece of Me. 아, Give Me More. 음부 음부아 음부알라 음부알라. 영어가 지나치게 약해요. 유감입니다. 아무튼 여러 노래 등을 연달아 듣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었고 발걸음도 까불대며 리드미컬해졌다. 엥. 이 노래들의 공통점은 2008년경 미국에서 발매되어 널리 사랑받은 노래라는 것이다. 그전까지 나는 팝에 대해 잘 몰랐지만 그 무렵, 그 무렵 유행한 곡들만큼은 너무나 익숙했다. 대학교 3학년이었던 2008년 당시 내가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게 미국인 건 아니었고 좀 생뚱맞지만 핀란드였다. 그 후로 15년이 지난 지금 나는 그때 만난 친구 예진이와 열흘간의 핀란드 리유리온 여행을 앞두고 있다. 사실 나는 핀란드에 가본 적이 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문장이 들어간 소설을 쓴 적이 있다. 일의 기쁨과 슬픔. 장유진, 창비. 2019년. 또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는 소설을 쓴 적이 있다. 핀란드 쿠오피오의 교환학생들은 대부분 렌트가 저렴한 공동주택 단지에 살았다. 이 소설 읽어본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든다면 그 감이 분명 맞을 것이다. 바로 이 책의 서두에 실린 치유의 감자라는 짧은 소설의 첫 문장이기 때문이다. 내가 핀란드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을 두 편이나 쓴 이유는 당연히 핀란드를 무척 좋아하기 때문이다. 아니, 그저 좋아한다는 말로는 좀 부족한 것 같다. 내게 있어 핀란드는 완벽한 휴양지라고 말해보고 싶다.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로 지쳐 있을 때, 몸과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잔뜩 풀주고 있을 때, 누군가 내게 주어진 시간 외에 덤으로 일주일을 여가 시간으로 선물해 주겠다고 한다면 무조건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 없이 어디로든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준다고 한다면 나는 분명 핀란드에 가겠다고 대답할 것이다. 다소 의아한 대답이라는 건 나도 알고 있다. 휴양지와 핀란드는 서로 잘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휴양지라고 하면 따뜻한 남쪽 나라가 먼저 떠오르고 이어서 햇살이 내리쬐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반짝이는 모래사장, 그 주변을 감싸고 늘어진 야자수들, 그리고 선베드에 누워 한가로이 칵테일을 마시며 반짝이는 해변 풍경을 감상하는 느긋한 이미지가 연상되기 마련인데 핀란드는 그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오히려 그 반대편에 가깝다. 뾰족한 치병수 위로 소복히 쌓인 새하얀 눈. 따뜻한 물을 가져와야겠는데?
아이고, 아이고. 뾰족한 침엽수 위로 소복히 쌓인 새하얀 눈, 배나대도 해가 뜨지 않는 하늘, 어슴푸레한 달빛만 은은히 빛나는 극야의 풍경, 설산을 달리는 술로, 뜨끔하고 빨간 털모자를 쓴 산타 할아버지, 순백의 설원과 가파른 슬로프 위를 누비는 스키어들 같은 추운 북쪽 나라의 감각이 핀란드를 대표하는 이미지고, 사실 그마저도 일상에선 떠올릴 일이 없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핀란드는 존재감이 미미한 나라다. 자일리토를 빼면 기억에 남는 게 없는 나라인, 뭐? 자일리토를 빼면 기억에 남는 나라가 아닌 것 같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핀란드에 잠시 살았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해도 보통은 핀란드라는 이름을 쉽게 잊어버리고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와 몽뚱그려 북유럽이라는 이미지로만 기억하곤 한다. 심지어 핀란드에 살았다고 했지 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여러 번이었다. 필리핀? 필리핀. 필리핀과 핀란드가 같은 건 핀자 하나뿐인데. 심지어 그 위치도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란드는 내게 여전히 언제고 가장 떠나고 싶은 여행지고 언제고 가장 쉬러 가고 싶은 곳이다. 쉴 휴자에 길을 양, 자를 쓰는 휴양이라는 말은 편안히 쉬면서 몸과 마음을 보양한다 라는 뜻이라고 한다. 좋은 말이네요. 쉴 휴에 길을 양, 편안히 쉬면서 몸과 마음을 보양한다. 나는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고 싶어. 이거 적어놔야지. 내 마우스 어디 갔네? 애들이 휴식이 필요해 보일 때 이렇게 말해줄 거임. 휴양이라는 말은 편안히 쉬면서 몸과 마음을 보양한다. 아니, 아니, 여기부터 적으면 안 돼. 휴양은 쉴 휴자에 길을 양, 자를 쓰는 휴양이라는 말은 편안히 쉬면서 몸과 마음을 보양한다라는 뜻이다. 굿. 나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싶을 때, 쉬고 싶을 때 핀란드를 떠올린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 어째서 내게 필리핀이 아닌 핀란드가 휴양지라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15년 전 2008년 1월에 교환학생으로 핀란드 땅을 처음 밟게 되었다. 대학교 3학년 2학기를 핀란드의 쿠오피오 대학에서 지내게 된 것이었다. 왜 2월, 왜 1월인데 2학기냐면 그 직전 학기에 휴학을 했기 때문이다. 교환학생은 말 그대로 이쪽 대학과 저쪽 대학의 학생을 교환하는 거라 학기마다 갈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었는데 당시 우리 학교에서는 사회과학대에서 한 명, 공과대에서 한 명,
쿠오피오 대학교를 가게 되었다. 사가대 학생이 나였고 공대 학생이 바로 예진이었다. 사가대와 공대는 위아래로 경사가 심하고 길쭉하게 생긴 우리 학교 끝과 끝에 위치해 있었고 물리적, 문학적 거리만큼 나와 예진이는 멀리 떨어진 상태였다. 같은 학교 학생이긴 했지만 핀란드에서 만나지 않았더라면 스치기도 어려운 인연이었던 것이다. 그 사실은 그 사실을 우리는 아직도 매번 만날 때마다 처음 깨닫는 것처럼 신기해하곤 한다. 예진이도 나도 처음부터 핀란드를 꼭 집어 지원한 건 아니었다. 희망하는 교환 후보 30여 개의 학교를 각자 순위별로 작성해 제출한 뒤에 학교 성적, 공인 영어 시험 점수, 면접 점수 등 각각 가중치를 곱하고 내가 써낸 순위와 각 학교 정원에 따라 정렬하여 배정이 되는 시스템이었다. 그래서 교환학생 발표가 나던 날은 심장이 내 몸속 어디에 붙어 있는지 생생히 느껴질 정도로 두근거렸다. 떨림이, 떨림의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한편으로는 설레서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어서. 또 그럴 것이 내가 내년에 난생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 살게 될지도 혹은 못 나가게 될지도 모르는데 심지어 전 세계가 후보인데 그중 어느 대륙으로 갈지 짐작조차 못한 상태로 배정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거의 랜덤으로 정해지는 상황인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 영화의 카모메 식당에서 주인공 이도리는 일본에서 핀란드에 갑자기 오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심적으로 힘든 일이 생겨 어디로든 떠나고 싶어졌고, 세계 지도를 무작정 펼치고 손가락으로 아무렇게나 짚었더니 그게 핀란드였다고. 짚은 곳은 알라스카였으면 알라스카로 갔을 거라고. 티아티였으면 티아티로 향했을 거라고. 그런데 자신의 손가락이 냅다 짚은 곳은 핀란드였고, 그게 지금 이곳 핀란드 아카데미아 서점 2층 카페테리아의 의자에 앉아 있는 이유라고 말이다. 피가 100%네요. 교환학생 지원 결과 발표가 딱 그런 것 같았다. 전 세계 30여 개의 학교에 지원서를 써놓고 배정 결과 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다음 해에 내가 살게 될 곳이 전 세계 지도를 배경으로 손가락을 찍듯이 정해진다. 내가 내리 찍은 손가락의 결과는 핀란드였다. 지금은 너무 오래되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핀란드는 30개 학교 중 20 몇 번째로 가고 싶은 학교로 써냈던 것 같다. 어느 나라로 교환학생을 가도 결국은 의사소통을 영어로 해야 하고 당시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교환학생의 여러 목적 중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영어 실력 향상이었다. 아무래도 영어권 국가를 앞순위에 먼저 썼던 것이다. 그리고 영어권 국가는 아니지만 영어로 수업을 듣고 생활하기 편하다는 나라 중 날씨가 좋다는 나라를 그 다음 순위로 쭉 썼고 그 다음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를 썼던 걸로 기억한다. 비록 핀란드는 비교적 후순위로 썼지만 그렇다고 내게 핀란드가 가고 싶지 않은 나라는 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1위부터 30위까지 어쨌든 기꺼이 가고 싶은 나라의 학교를 썼다. 그래서 핀란드의 쿠오피오를 배정받게 된 결과가 나왔을 때 진심으로 기뻤다. 가장 가보고 싶었던 곳은 아니었지만 핀란드도 분명 가보고 싶었던 나라, 살아보고 싶은 나라 중 하나였다. 오히려 왠지 당연히 앞순위로 쓰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남들이 다 쓰고 보니까 일단 쓴 영어권 국가가 아니라 후순위인 핀란드로 배정되어 잘 됐다는 생각도 마저 들었다. 이미 교환학생을 다녀온 학교 선배들로부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교환학생 국가로서 핀란드는 장점이 많은 나라였다. 서유럽의 몇몇 나라와 달리 자국어 사용에 대한
배타적인 자부심이 강하지 않았기에 외국인들을 차별하는 일이 덜 생긴다고 하기도 했고, 한국 학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지 생활에 더 빠르게 녹아들면서 동시에 여러 유럽 국가에서 온 친구들과도 더 쉽게 어울릴 수 있다고 했다. 겨울이 춥고 어두운 건 어쩔 수 없는 단점이지만 대신 여름이 그만큼 더 반갑고 좋기도 했다. 또 유학생으로서 북유럽 물가가 비쌀 것이라는 걱정이 들 수는 있겠지만 핀란드는 북유럽 4국 중에서 물가가 가장 합리적인 편인데다 기본적으로 아직 사회에 나가지 않고 공부 중인 학생에게 관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국의 학생과 똑같은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교환학생은 긍정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점이 많아 물가도 걱정만큼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였다. 모두 다 교환학생이라는 특수사항을 염두에 두고 얄팍하고 단기적인 입장에서만 본 장점들이긴 했지만 가기 전이니까 그런 장점들도 좋게 다가왔고 막상 가보니 정말 사실인데다 무척 도움이 되기도 했다. 꼭 그런 실용적인 장점들이 차지하고 나서라도 나는 핀란드가 좋았다. 눈 감고 세계 지도를 펼쳐 냅다 손가락으로 짚은 곳을 찾은 칸무리 식당처럼 30여 개의 학교 중 핀란드로 배정받자 그게 더 운명적으로 느껴져 애정이 가는 것도 있었다. 우연히 첫눈에 반한 상대의 객관적인 장점을 억지로라도 지어 갖다 붙여내듯이 나는 핀란드에 배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핀란드에 가기 전부터 핀란드가 너무나 좋아지기 시작했다.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단순하고 직관적인 이미지로 판단하는 이유였다. 카모메 식당에서 본 핀란드 정치를 너무나 좋아했고, 내가 어릴 때 인기 있었던 방송 프로그램인 미녀들의 수다에 나온 핀란드 방송인 따루시의 팬이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학생 비자 발급을 핀란드 대사관에 하러 갔을 때 그가 직원으로 있어서 내 서류를 검토하고 도장을 찍어주기도 했다. 아무래도 전공이 사회학이다 보니 학교에서 배운 북유럽의 복지 시스템에 대한 선망도 있었다. OECD 국가 성평등 지수 1위, 자국민이 행복한 나라 1위. 그런 지표들도 당연히 부럽고 궁금했다. 직접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 건지 겉핥기라도 해보고 싶었다. 핀란드가 스웨덴과 러시아로부터 오랜 식민 지배를 겪고 내전의 역사도 겪었기 때문에 그 역사상 맥락상 우리나라와 정서를 꼭 같이 한다는 것도 괜히 좋았다. 다른 건 몰라도 스웨덴과의 국가대표 축구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정서라든지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의 대한민국, 북유럽의 핀란드는 어디인지 직관적으로 짝꿍 같은 느낌이 분명히 했었다. 나는 핀란드의 작가 토베, 토베 얀손의 무민도 원래부터 좋아했었다. 나는 예전부터 누군가 왜 있잖아. 너가 좋아하는 그 하마라고 하면 무민은 하마가 아니야. 트롤이야.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었다. 뭔가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읽은 느낌이야. 어, 모르겠어. 뭐지?